목요일이죠. 이슈가 되고 있는 대중문화 소식을 하재근의 도시락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책임져 주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졸업과 입학 시즌을 맞아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졸업 풍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인데요. 그동안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있는 졸업식 문화,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밀가루 투척이라든지 계란 투척, 심지어는 교복을 찢는 그런 행사들까지 있어. 행사라고 하긴 그렇고 그런 문화들이 있어서 이른바 막장 졸업식이다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어땠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졸업식 문화가 과거에 졸업방이라고 해서 졸업식 할 때 뭐 밀가루 정도 던지는 정도는 사회적으로 뭐 그 정도 할 수 있겠거니 했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 갑자기 이것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면서 2007년에 무릎을 꿇은 학생들한테 막 폭행을 집단적으로 폭행을 가하고 뭐 소화기로 이렇게 뿌리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2010년에는 여중생들의 교복을 찢고 이렇게 막 머리카락에 케찹을 뿌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논란이 되고 그때 경찰이 나서서 수사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지방에서는 중학생들 그 졸업생들이 그 속옷 차림 팬티바람으로 시내를 뭐 활보한다든지 아니면 해수욕장에서 남녀가 뒤엉켜서 속옷바람으로 막 그 계란을 던지고 밀가루를 던지고 광란에 그 파티를 하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해산 명령을 내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광란에 추태를 벌이는 거의 무슨 서양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지기도 하고 또 어디 그 섬 지역에서는 또 졸업생들을 옷을 벗겨서 또 바닷물로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줬었죠. 네, 그래서 한때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졸업식 문화가 좀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서울과 수도권의 어떤 초중고에서 이색 졸업식들이 열어서 좀 화제가 됐다고요. 과거에 이제 졸업식 하면은 뭔가 좀 딱딱하고 교장 선생님이 뭐 훈화 말씀을 장시간 하고 난 다음에 졸업장 받고 나서서 졸업방 하고 뭐 이런 식의 경로였다면 요즘은 졸업식 자체를 학교에서 하나의 어떤 축제, 문화행사, 이벤트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벤트의 내용을 각 학교마다 지금 묘한 백출로 지금 기획안들을 짜고 있어서 뭐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졸업식을 맞이해서 교실에서 학생들하고 담임 선생님이 1박 2일 동안 캠핑을 하면서 이렇게 뭐 추억 만들기 여행을 하는 그러한 졸업식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학생들이 다 모여서 반 단위로 선생님하고 학생들 사이에 편지를 또 써서 낭독하는 그런 식으로 또 졸업식을 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나중에 다시 만나자라고 하면서 뭐 추억을 다 담아서 타임캡슐을 뭐 봉인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졸업식들이 그러한 그 졸업식 학교도 있고 다양한 졸업식 문화가 요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료 영상으로 그 졸업식 예전에 그런 폭력적인 졸업식의 사진과 요즘에 또 달라진 이색 졸업식 사진을 봤는데 화면이 확실히 요즘 게 더 이뻐 보이네요. 졸업식이 이렇게 하나의 문화 이벤트가 될 수 있었던 것, 또 이유 중에 하나를 꼽자면 경찰의 단속 활동이 아니었나 하는 게 있던데, 뭐 경찰이 어느 정도로 이런 것을 단속을 했었나요? 그 졸업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탈 문화들을 다 지금 그 단속 대상으로 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을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는 공갈죄가 되고 그리고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기합을 주는 행위는 강제추행죄나 강요죄, 알몸을 촬영 배포하는 행위는 성폭력 특례법 위반,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죄 이런 식으로 단속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이 가정통신문을 또 배포해서 각 가정에서 이런 일탈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학교 주변 편의점 뭐 마트 이런 데서 졸업식 날 밀가루나 계란 등을 다량으로 사는 사람이 나타나면 신고하도록 간첩 신고하는 것처럼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경찰이 어떤 그 단속과 계도 노력을 하니까 이것이 또 상당히 주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조건 밀가루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밀가루를 던지면은 뭐 폭행이야라고 하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범죄가 될 수 있구나라고
아이들이 좀 경각심을 느끼게끔 그렇게 했네요. 네. 예. 그런데 뭐 경찰뿐만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등의 어떤 교육계의 노력도 있었잖아요. 예. 교육청에서 일단은 교육을 계속했죠. 각 학교별로 학생들한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뭐 추태다, 인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고, 그리고 2011년부터 이제 그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울 교사 6만 6천 명 전원이 경찰하고 조를 짜서 졸업식 후에 순찰을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고, 거기에 또 장학사 선생님들까지도 또 이제 가세해서 교사, 경찰, 장학사 다 이렇게 순찰에 나서고, 그리고 서울교육청 차원에서 우수 졸업식 사례를 이제 공유하고 이런 데가 참 좋은 졸업식을 했다더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학교별로 공유를 하고 또 이렇게 졸업식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장을 하고 이렇게 교육청 차원에서 또 각 학교별로 이렇게 교육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도 상당히 우리나라 이 막장 졸업식 문화가 사라져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올해 아직까지 어디서 무슨 막장 졸업식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또 아이들의 졸업식에 나서서 뭔가 봉사도 하고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하면서 막았다는 거는 정말 좀 여러 가지로 좋은 소식인데, 근데 왜 이 졸업식 문화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렇게 폭력적으로 변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요. 뭐 옛날에 좀 안 좋았다가도 2000년대 21세기가 되면 뭔가 좀 문명화가 되면서 좋아져야 될 것 같은데 왜 2000년대 들어서 더 야만적으로 변했는지 그것은 아무래도 사람의 폭력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행사할 때는 처음에 가볍게 시작을 하지만 그 점점 거기에 둔감해지면서 이 역치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데 점점 폭력의 수위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 에스컬레이팅 효과 이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아동 폭력도 보면 처음에는 뭐 뺨 한 대부터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무차별 구타로 시작을 해서 막 뼈가 부러지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이른바 졸업방 문화도 처음엔 장난스럽게 밀가루 좀 던지는 거에서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둔감해지다 보니까 점점 강하게 막 소화기를 뿌리고 막 케찹을 뿌리고 옷을 벗기고 막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전봇대에 사람을 묶어놓고 밀가루를 뿌리는 뭐 저기 어디 지방 도시에서 그런 일도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폭력의 둔감화 이것 때문에 전체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아무래도 공교육이 뭐 붕괴한다 어쩐다 이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학교가 황폐해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정서도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면서 더욱더 이제 폭력성이 강화되는 그리고 또 2000년대 무슨 왕따 문화, 일진 문화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다 보니까 그 일진 문화가 더 이 폭력적인 졸업식 문화를 선도했던 또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학교의 이 입시 경쟁이 더 심해졌죠. 옛날에는 한 고등학교 저 때만 하더라도 고3 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시 스트레스가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입시 스트레스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워낙 거기에 어떤 그 억눌린 정서가 있다 보니까 졸업식 날 과도한 해방감에 너무나 심한 일탈을 하게 되는 이러한 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2000년대 21세기에 한국의 졸업식 문화가 굉장히 야만적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전히 뭐 학교는 황폐화되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입시 경쟁도 꽤 심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인데 막장 졸업식이 최근에 들어서 줄어든 거는 어떤 이유인 건가요? 단순히 단속이 강해서 그런 건가요? 질문을 너무나 예리하게 하셔서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이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뭐 이제 학교는 황폐화되고 사회로 나오면 사회는 또 양극화되고 뭐 여러 문화적으로 황폐해지니까 폭력성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학교에서는 학교 폭력, 사회에서는 묻지마 폭력, 증오 폭력, 아동 폭력 모든 곳에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법이 뭐냐고 하면 항상 나오는 해법이 뭐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게 죄가 되는지도 모르니까 죄가 되는 걸 알려줘야 된다. 또 이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해야 된다. 언론이 보도를 잘해야 된다. 라고 온갖 전문가들은 항상 이제 그 대안을 제시를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생각은
이미 사회가 구조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으로 그렇게 변해 갔는데 뭐 나아지겠느냐. 이게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점점 폭력적인 쪽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불가항력이다 이것은 라는 일종의 어떤 무력감, 체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대안을 얘기하면서도 대안을 말하는 목소리에는 힘이 없고 뭐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이 막장 졸업식 문화를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은 변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크게 보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알려주고 또 학교 교사들하고 교육청이 나서서 교육적인 노력을 하고 네. 또 경찰이 나서서 계도도 하고 처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불과 몇 년 만에 이 폭력적인 졸업식 문화가 이제는 사실상 거의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점점 폭력적인 쪽으로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사회적인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네. 교육계와 언론과 경찰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합심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면 네. 학교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문화들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라는 네. 걸 이 막장 졸업식 문화가 사라져가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희망적인 그렇죠.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뭐 여러 가지 졸업식 풍경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졸업 선물 문화도 달라졌다고 하는데 졸업 선물 혹시 기억나세요?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는 졸업식 하면 꽃다발 일단 네. 연상이 되고 끝나고 가족들과 먹는 짜장면. 아, 짜장면 맛있죠. 예. 아, 배가 고프네요. 거기에 탕수육까지 있으면 더 좋고요. 그랬는데 요즘 좀 이런 졸업식 선물 문화가 달라지고 있다고요? 옛날에 말씀하신 대로 졸업식 하면 기본이 꽃다발, 예. 예, 졸업식 후에 짜장면, 돈이 특별히 많으면 불고기, 그리고 그 후에 뭐 고등학교 졸업했다 그러면 예. 아버지가 끊어주시는 양복 티켓. 아하. 이게 딱 이제 우리나라 졸업식 기본 문화였는데 예. 요즘은 꽃다발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네. 그래서 지금 화해 농가에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네요. 꽃다발 대신에 사탕이나 초콜릿 먹을 수 있는 거, 예. 그 선물 세트 그걸 예쁘게 이제 꾸며가지고 어차피 예쁜 건 마찬가지니까 뭐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실용적인 쪽으로 네. 가고 있고 네네. 꽃다발도 생화보다 조화를 또 이렇게 선호하는 흐름도 있다고 하고 예. 어쨌든 이렇게 보기 좋은 이런 것보다는 실용적인 아예 돈을 달라고 하거나 용돈이나 아니면 노트북이나 뭐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한 전자회사에서 졸업식 때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를 했더니 압도적으로 1위가 IT 제품으로 그렇군요. 나왔고요. 2위가 현금, 예. 3위가 패션 잡화 이렇게 나왔는데 네. IT 제품 중에서는 1위가 노트북. 이거 굉장히 비싼데 2위가 스마트폰, 3위가 데스크탑 PC, 4위가 태블릿 PC. 예, 거의 가격대 순으로 지금 제일 비싼 걸 그러네요.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그런 식으로 됐고요. 예. 그 다음에 요즘에 또 특별히 옛날보다 많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특히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수능 이후에 그 졸업 그 겨울 방학 때 네. 성형 패키지 아. 이런 졸업 이제 성인을 맞이해서 얼굴을 바꾸거라 뭐 이러한 게 있고 네. 또 이제 대학생들도 사회생활 대비 성형 이런 거 요즘에 졸업할 때 많이 한다고 하고 최소한 얼굴 전체를 다 뜯어고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쌍꺼풀 정도는 네. 기본으로 만드는 문화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여성일 경우에는 안경 쓴 여성에 대한 편견이 있죠 우리 사회에.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졸업 맞이 라식 수술 네. 이런 것들도 요즘에 선물로 부모님 또 아이들한테 이렇게 내지는 조부모가 또 아이들한테 이런 선물을 해주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초중고의 이색적인 졸업식이랑 달리 대학 졸업식은 이제 취업난 등 때문에 암울한 현실을 반영한 졸업 문구들이 좀 이제 못 쓰는 숨을 짓게 한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서 볼 수 있었던 졸업식장의 문구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과거에는 졸업식 플래카드에 보면은 네. 주로 이제 졸업을 축하한다. 새로운 어떤 미지의 세계 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플래카드
축 졸업 이게 무조건 대표적이고 무조건 졸업은 있죠.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다 막 이런 식의 그렇죠. 희망을 나타내주는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 대학 졸업식의 플래카드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실업에 대한 공포가 많이 이제 거기 배어 있는데 이제 백수라고 전해라. 백수 대열 합류. 행복 끝. 백수 시작. 어서와 백수는 처음이지. 막 이런 식의 플래카드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고 네. 그다음에 지옥문 입성. 눈물 흘릴 일만 남았다. 막 이런 식의 지옥이라는 게 미생에서 그때 이제 회사가 전쟁터라고 회사 바깥은 지옥이다. 네. 이런 대사가 있었는데 바로 그 회사 바깥 지옥 이게 사회라는 거죠. 우리 한국 사회. 그렇죠. 사회로 드디어 들어간다.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의 좀 암울한 이야기가 졸업식 플래카드에 등장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지옥 가기 싫다. 계속 학교의 품에 있겠다라고 네. 해서 NG족, 예. 노 그레주에이션 이 졸업을 유예하는 네. NG족이 또 요즘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뭐 중고등학생들은 졸업을 유예하는 일이 없겠지만 이 졸업 유예하는 학생들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일 텐데 청년 실업이 심각하니까 이렇게 일부 대학에선 졸업을 미루려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정 부분 등록금을 내야 휴학할 수 있다고 뭐 대학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졸업 유예 자체도 또 돈 있는 학생들만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참 얄밉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대학들은 유예를 해달라면 해주는데 예. 그러니까 유예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 모든 과정을 다 이수를 한 겁니다. 예. 네. 이수를 한 상태에서 졸업만 좀 유예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른바 졸업 유예인데 예. 근데 이제 일부 대학에서 학점을 다 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졸업 유예를 하려면 최소한 한 학점 이상은 수업을 또 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부를 하는 거죠. 예. 근데 문제는 이 학점 이상, 한 학점 이상 수강을 하려면 네. 등록금을 또 내야 되는데 최소 학점을 수강을 할 경우에 기존 등록금의 6분의 1 정도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이게 한 뭐 6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네. 보통 이제 졸업 유예하는 학생들이 취업이 안 돼서 이 취업 준비생 신세가 돼가지고 네. 일자리 알아보기 위해서 졸업 유예하는 건데 그 기간 네. 동안 예. 그럼 당연히 돈이 없을 텐데 그렇죠. 무슨 그런 학생한테 무슨 등록금을 또 받느냐 더 수업 들을 것도 없는 학생한테 네. 예. 참 무슨 뭐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학생이 너무 학교가 너무 학생들을 돈벌이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냐 네. 뭐 그러한 지금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취업 잘 시켜주기 위해서 취업에 대한 지원을 해도 모자랄 판에 네. 이렇게 또 등록금을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갈취를 하는 상황이 되겠네요. 네. 예. 근데 또 대학 가는 졸업과 동시에 또 이제 새내기들을 맞이할 준비가 또 한창이잖아요. 요새가 이제 뭐 아마 OT 시즌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새내기들이 OT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또 나와 있다고요. 예, 한 대학에서 조사를 했는데 네. 새내기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술이 나왔습니다. 의외인데요, 저는. 우리나라 되게 이제 즐거워하지 않나요? 예. 조직사회에 처음 들어갈 때 선배들이 온갖 그 오물을 담은 술을 어디 뭐 신발 이런데 술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거기에 막 침도 뱉고 뭐 이상한 것들을 담아서 후배들한테 마시게 한다더라. 예. 이러한 소문이 지금 퍼져 있고 예. 그리고 일부 대학에서 뭐 깔때기라고 해서 페트병을 여기를 바닥을 잘라가지고 입에 거꾸로 물려서 이렇게 거기다가 술을 붓는다 뭐 이러한 네. 소문이 네. 퍼져 있다 보니까 신입생들이 거기에 대한 공포심이 지금 굉장히 커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려운 것이 장기자랑. 예, OT 가서 내 장기도 없는데 도대체 뭘 자랑하란 말이냐. 장기 자랑을 시킨다는데 네. 예. 이러한 걱정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제적인 분위기. 이거는 OT 때만이 문제가 아니라 첫 MT 가서 이제 선배들이 빨간 군대 조개 모자 쓰고 나타나서 얼차려를 준다고 하는데 이거 폭행입니다. 폭력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그러한 문화가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선배한테 뭐 관등 성명 대고 뭐 90도로 인사하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한 그 군사문화적인 대학 캠퍼스 분위기에 굉장히 지금 신입생들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 이게 또 두렵다고 하는데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10대들 같은 경우에 이 손가락 대화를 너무 메시지를 그렇죠. 많이 하다 보니까 대면 접촉 자체에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람이랑 직접 얼굴을 네. 마주대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고 이걸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게 또 학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떻게 다량으로 만나서 무슨 관계를 맺는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공포심을 느끼고 또 요즘에는 10대 같은 경우에는 왕따 문화 이런 걸 또 겪은 세대이다 보니까 새로운 학교에 가면 내 기존 나의 어떤 말하자면 그 찌질한 인생을 세탁을 해가지고 주류 문화가 내가 또 돼야 될 텐데 또 하류 뭐 이진 왕따가 되면 어떡하나 이러한 걱정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설렘도 있겠지만 걱정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걱정도 나중에 추억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2014년에 그 경주에서 리조트 참사가 생겼잖아요. 그때가 이제 OT 때 수도권에 있던 어떤 대학이 가서 뭐 그런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안전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문제가 돼서 이런 참사들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씩 이런 또 OT에 대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기존의 오리엔테이션이 총학생회 주관으로 많이 했었는데 네. 이제는 대학 학교 측이 아주 공식적으로 나서서 대학 주관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과 총학생회가 공동 주관으로 해서 네. 아무래도 이제 대학이 좀 더 책임을 많이 지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변해가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오리엔테이션은 어디 뭐 산간 리조트 이런 데 가서 단체가 숙박하면서 많이 했었는데 네네. 지금은 학교 교내에서 하는 쪽으로 물론 여전히 이제 숙박하는 곳도 있지만 네. 그렇게 좀 여러 다양한 형태로 바뀌고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숙박을 할 경우에는 학교 측에서 미리 나가서 사전에 답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에 교직원이 일일이 다 동행을 해서 네. 뭐 지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전에 안전 교육을 한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졸업과 입학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 소식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힐링 프로젝트 마음 모네 빛을 그리다 전시가 시민청 소리 갤러리에서 6월 30일까지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 사이고요. 이것이 이제 클로드 모네가 그렸던 여러 가지 자연의 풍경하고 더불어서 반고흐 10년의 기록전, 햇새와 그림들전 여러 작가들의 어떤 그 작품 세계를 조명한 별도의 특별 영상 전시까지 함께 펼쳐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1인 1가구 생존 프로젝트 전이 성북예술창작센터 갤러리 매점에서 2월 22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펼쳐지는데 1인 1가구 시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인가 가족 밖에서 나 혼자 당당히 살기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일은 가능한가 생존에서 존엄으로 삶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시민들과 함께하는 워크숍과 전시회가 펼쳐지고요. 예. 그리고 무계원 정월 대보름맞이가 그 무계원에서 펼쳐지는데 이게 종로구 부암동이고요. 네. 2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무계원 그 부암동에 있는 무계원에서 정월 대보름 세시풍속 행사, 액마기 공연과 전통놀이 체험, 새해 운수보기, 부럼 깨기 이러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펼쳐지고 또 2016 꿈의 숲 정월 대보름 한마당이 북서울 꿈의 숲 문화광장에서 2월 21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펼쳐지는데 정월 대보름 맞이 전통놀이 체험, 전통 공연, 또 달집 태우기 등 여러 가지 세시 풍속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예. 자, 하재근의 도시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